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하고 그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겁니다. 화학 반응의 법칙 중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배울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이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질량이 보존된다. 라부아제가 1772년에 얘기했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보존이 된 거죠, 질량이. 근데 예전에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을 해요. 나무를 막 태워. 그럼 나중에 보면 재만 남아요, 재만. 재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었나 싶죠.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철가루 이런 걸 가열하잖아? 그러면은 늘어나, 질량이. 철을 가열하잖아? 그럼 질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질량이 늘어났나? 뭐 이렇게 늘어나나 싶거든요. 근데 라부아제가 좀 반응을 좀 정밀하게 하는 건데, 자, 라부아제가 뭐 이렇게 생긴 어떤 유리관 속에다가 탈 물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태우는데 아무튼 여기 뚜껑을 막고 태웁니다. 뚜껑을 막고 태워. 그러면 타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물이 어디로 못 날아가요.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질량을 재잖아? 그럼 처음 질량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 줄어든 것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생성물들이 기체 상태가 되어서 다 날아가니까 그랬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왜 질량이 증가하냐면 금속을 가열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산소가 있잖아요. 원래 질량에 포함 안 돼 있던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 처리돼요. 그럼 질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험도 일정한 이제 여기 관 안에 넣고 하면 여기 있던 산소만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질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보내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질량 보존되는 까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화학 반응식으로 막 개수 맞추고 막 이런 걸 연습을 했잖아요. 사실 라부아제 질량 보존 법칙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런 원자 개념이 생긴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개수를 맞추는 건데 이때는 원자의 개념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 원자라는 게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몰라요. 잘. 그런데 일단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질량이 보존되는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 이거를 설명하려면 원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원자론이 나오고 기체 반응 법칙까지 알아내면 분자라는 것도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모두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앙금 생성 반응이 있는데 질산은이랑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저울로 재요. 165.3g이 나왔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여기에 뭐 흰색 앙금이 막 생겨요. 염화은이. 그럼 분명히 새로운 게 생겼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질량을 재보면 165.3으로 똑같아. 질량이 보존된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근데 이거를 원자 모형으로 설명하면은 나트륨 이온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염화 이온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은이온 하나 있고 하나 있고 질산 이거 다 있죠. 그러니까 배열만 바뀌는 거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 건 아니잖아.
질량 자체로는 변화되는 건 아니지. 이해하실까요? 그다음 기체 반응, 발생 반응에서는 실험을 똑바로 하려면 뚜껑을 닫고 해야 되는 겁니다. 뚜껑을 닫고. 그러니까 이 준비를 다 해. 탄산칼슘 여기 놔두고, 묽은 염산 놔두고, 이건 뚜껑 열려있는 거, 이거는. 준비 다 하고, 잰 다음에, 이거를 좀 어크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야. 뚜껑 안 연 채로. 그러면 여기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는데, 물도 나오네, 물은 근데 뭐, 가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문제인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못 날아가게 해. 그러면 똑같은데 만약에 뚜껑을 열고 실험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이게 50.5g인데 여기 50.1g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기체 발생 반응은 뚜껑 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 알아보려면. 근데 이게 질량이 줄었다라고 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고는 안 해. 실험을 사실 잘못한 거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거지. 그 질량까지 포함을 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한다. 이러면 틀린 거야, 그게. 근데 앙금 생성 반응은 그냥 뚜껑 열고 해도 돼요. 지금 여기 특별히 뚜껑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뚜껑을 닫고 해야지 실험이 제대로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질량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다, 깨졌다, 그런 건 아니야.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강철섬을 연소합니다. 강철섬을 연소하면은 이것도 뚜껑을 막고 이렇게 뚜껑 닫고 해야 돼. 기체가 질량이 없는 줄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체가 둥둥 떠 있으니까 질량 측정이 안 될 것 같지만 얘가 와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거든, 바닥에. 기체가 들어 있어도 원래 질량이 측정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막 부딪히거든요, 이렇게. 어찌됐건 여기 있는 산소들만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 바깥에 있는 산소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측정이 안 되고 질량이 일정한 것으로 측정되죠. 연소 후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같은 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면 연소 반응을 해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지요? 질량 보존 법칙.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같다. 이걸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고요. 앙금 생성 반응 전후 질량은 일정하고,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닫힌 용기에서 하면 일정한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강철솜을 닫힌 용기에서 하면은 뭐 일정한데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하잖아? 그러면 증가하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 왜냐면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무는 닫힌 용기에서 하면 일정한데 열린 용기에서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막 날아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거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1) 번부터 6번까지.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이 같다라는 거고요. 물리 변화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는데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를 비닐봉지에 이렇게 그 지퍼백에 담은 다음에 질량을 재요. 고체 상태일 때. 근데 좀 있으면 기체가 되거든요. 기체가 되면 이게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하지? 기체가 더 가볍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밀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이 기체가 된 애들이 어디 못 날아가게 가둬두잖아요. 이대로 질량 재면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것도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기체들 못 날아가게 가둬두면은 똑같아요. 질량.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은 반응 전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자는 변해요. 화학 반응이라는 게 분자는 변하는 거죠. 근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저런 원인은 라부아제가 알아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볼턴이나 이런 사람이 알아낸 거고, 라부아제는 일단 질량이 보존된다 요런 거를 실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수용액이 반응하기 전과 후에 질량 비교하시오.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이거 앙금 생성되는 반응인데 어디 날아가는 거 없고요.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반응을 아셔야 돼. 탄산칼슘과 염산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 이거 생성되는 거 아셔야 되고, 기체가 발생하는데 뚜껑 닫아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유리 뚜껑을 열면 질량 감소한다. 이거 맞아. 왜냐면 날아가니까.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 넣으면, 잘 들어, 요러면 뭔 일이 발생하냐면 수소기체가 발생해. 근데 지금 봐봐. 열린 용기에서 한대. 열린 용기에서. 그러면은 감소하죠. 감소. 강철솜을 연소시키면 산화철이 생기는데, 그 공기 중에 떠돌고 있는 산소가 붙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가를 합니다. 반응을 아셔야 되고, 황산나트륨과 염화바륨,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앙금 생성, 써놔요. 앙금 생성 반응이야. 무슨 앙금이냐면 황산바륨 앙금 생깁니다. 흰색인데 황산바륨. 아무튼 앙금은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정한 거고, 나무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이산화탄소랑 날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감소하죠. 이해하시겠지요? 6번 공기 중에서 강철솜 21g을 가열한 후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27g이 되었다. 그러면 산소가 6g어치가 붙은 겁니다. 산소 6g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써봐. 철이랑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됐는데, 이게 2일 것 같은데, 2? 만약 2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은, 요렇게 돼야 되고, 요것도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27g이 됐다 이 소리고요. 얘는 21g만 넣었다 이겁니다. 그럼 얘가 몇 g? 6g을 넣어야지. 6g.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조금 어려워요. 질량 보존 법칙 먼저 할 거고, 26쪽에 질량 일정 성분비 법칙과 기체 반응 법칙은 다음 주에 하고요. 자, 이건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건데, 염화나트륨과 질산을 수용액이 있는데 한꺼번에 쟀더니 165.3g이야.
이거를 넣어. 그럼 여기 뿌옇게 보이잖아. 뭐 까만, 여기 하얀 거 보이잖아. 하얀 거. 그래서 반응 후에도 165.3g입니다. 질량이 보존되는 거죠. 뚜껑 열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묽은 염산이랑 탄산칼슘이랑 이렇게 한 조금 큰 통에 넣어놓고요. 뚜껑을 닫아놨죠. 그래서 이거 뚜껑을 열지 않고 이걸 흔들어 가지고 이거를 쏟는 겁니다. 여기다. 이게 쏟으면 어떻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막 발생합니다. 여기. 근데 못 도망가게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질량 똑같아. 근데 도망가게 하면은 날아가 가지고 질량이 줄어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래도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도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 총 질량은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이고,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하는데, 빠져나간 기체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 총 질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1번부터 3번까지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 염화은 앙금, 질산 나트륨 앙금 아니야. 이건 물에 녹아요. 앙금이 염화은이야. 이거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흰색 앙금, AgCl X고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질량의 합은 반응물이네. 반응물. 염화은과 질산나트륨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같다. 맞죠?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하면은 이게 조개 껍데기에 식초 넣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맞죠?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요거 질산은 얘를 섞었어. 전체 55g이네요. 앙금이 생성되었다. 실험 결과 만들어진 흰색 앙금의 이름을 쓰고, 염화은 이거 알아야 돼. 염화은 2학년 때 배운 거여도 알아야 돼. 반응 후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55g이지 그대로. 그쵸? 늘어나는 거 없고 55g 그대로입니다. 가와 나의 질량을 비교하여라.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어크른 다음에 이게 날아가잖아. 이게 뚜껑 열어놨잖아. 그래서 가가 나보다 질량 커야 되고요. 나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때문이다. 쓰면 되고요. 자, 10분 정도 남았네. 숙제를 29쪽 1번부터 9번까지랑 1번에서 9번이랑 그럼 할 게 없네. 서술형 문제 28번 1번부터 9번 서술형 문제 28번 그렇게 할게요.
한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진도 어디 나가요? 어디 나가있지? 어디 나가요? 진도? 아이탑은 이제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그냥 오투각만 가져와 주세요. 스피커이 너무 많이 쓰시는